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57일차 해보겠습니다. S&P는 오늘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르긴 올랐으니까 어제 시나리오처럼 간 것 같으면서도 예상처럼 흘러가진 않았죠. 언제나처럼 어딘가에서는 이제 예상과 다르게 가는데 일단 어떻게 흘러갔는지 찬찬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지금 이 언저리에서 매수할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전부 다 진입했었으면 좋았겠지만 다 진입한 건 아니고 절반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구독자분께서 이제 진입 관련 질문하셔가지고 댓글로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제 계획은 일부는 여기서 진입하고 일부는 이제 FOMC 발표 보고 진입할 예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오후, 그러니까 당시로 내일이니까 오늘 오후 FOMC를 기다릴 테니까 대충 여기 언저리에서 보합이거나 살짝 더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일 FOMC 가까워져서 추가 매수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산 직후에 이제 올라가지고 간밤에도 오르고 개장하고도 더 올라가지고 여기 위에서 FOMC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진입에 대한 매력도가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반의 반만 진입을 했어요. 요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사이즈의 50%는 여기서, 그 다음 25%는 여기서 해서 원래 계획의 75%만 진입을 했고 진입 단가도 한 이 정도로 확 올라가게 되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FOMC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원래 테이퍼링은 당연히 오래 할 거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거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점도표를 중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회의록이랑 점도표 발표 때는 테이퍼링 날짜 관련 언급이 확실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은 되게 호재가 되었고 점도표는 보시면 살짝 당겨졌었거든요. 요게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6월달 발표고 요게 오늘 발표치인데 사실은 레인지는 그대로인데 살짝 중앙값만 이동한 수준이라서 사실 요 중앙값도 한 단계 0.2가 올랐다고 보기에는 중앙값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다가 6월에서 두 사람 정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요 수치들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값 상으로는 한 단계 뛴 것 같지만 평균으로는 0.2가 오른 건 아니다. 18명 중에서 2명 정도가 한 단계씩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미묘하고 또 인플레이션 프로젝션을 살짝 올려주면서 이 중앙값도 살짝 이동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려했던 것처럼 긴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이퍼링은 예상보다 호재, 점도표는 이전보다는 살짝 악재이긴 한데 미묘하게 이해는 될 정도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표되고 나서 직후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다가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는 것을 보고 그냥 매수를 눌렀습니다. 지금 요 캔들스틱이 S&P고 요 파란색 실선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오늘 조금 운 좋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S&P보다 1, 2분씩 되게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훅 내리길래 바로 저는 그냥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시 반에 파월 의장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테이퍼링을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끝내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은 사실 저는 당연하게 베이스라인으로 11월 정도로 생각하던 거라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내년 6월 달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테이퍼링을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쳐서 할 거라 봤는데 거의 반년 만에 끝내겠다는 건 되게 의외였고 그때 마침 또 그 얘기 듣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길래 원래는 여기서 바로 청산을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가서 4,405에서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이건 제 실수였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게 이런 식으로 단기 예상 같은 거를 되게 세세하게 유튜브에서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잘 나왔지만 평소 같으면 여기서 달러 인덱스 급락해서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바로 파월 의장 얘기하는 거 듣자마자 달러 인덱스 급등을 여기서 하는 거 보고 바로 여기서 나왔었어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FOMC 날 초단기적으로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FOMC 발표되고 올랐다가 내리니까 안 되는데 올라줘야 하는데 유튜브 생각 하면서 아마추어처럼 저희 소망을 시장에 투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요 37분 정도에 청산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버티다가 여기서 또 오르니까 그래 뚫어라 하다가 그냥 못 뚫길래 여기 좀 내려와서 요 언저리에서 이제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차트를 확대한 차트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자신한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뭔가 남한테 되게 예상치를 말하는 게 말해놓고 이제 틀릴까봐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제 계좌보다도 유튜브 쪽을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리딩방 하거나 종목 추천하고 그러는 분들은
참 보통의 뚝심을 가진 분들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긍정적인 뚝심이든 부정적인 뚝심이든 간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일부 매수해가지고 이쯤에서 이제 전부 다 청산을 했고, 오늘 사실 좀 더 올라왔으면은 조금 더 마음 놓고 숏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거는 뭐 오늘 불트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FOMC까지 스멀스멀 오르던 걸 보면은 원래는 오늘 여기서 좀 터져줄 자리였기도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테이퍼링 내년 중반에 끝내겠다는 거에 조금 예상보다 악재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주면은 여기서 이제 숏을 해가지고 10% 조정 시나리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살짝 조금 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그 중기 시나리오로 돌아가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10% 조정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하방 쪽을 좀 보면서 숏자리 있으면은 이제 단타로 좀 진입하면서 그 10%를 충족하는 4,100 언저리 가면은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런 뷰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숏자리가 괜찮은 게 있으면은 조금만 진입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기 시나리오를 버리는 포인트는 내일부터의 추이를 이제 지켜보는데, 만약에 다시 이렇게 채널선으로 올라타면서 부채 한도 이슈도 지금 하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상원에서 마저 통과되고, 증세 문제도 조금 협상 통해서 조정이 되고, 에버그란데 문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가면은 이 10% 조정 시나리오는 접고 이제 10월, 11월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내일 이후로 여기 다시 올라타지 못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또 조심스럽게 숏하면서 이 4,100 언저리의 매수를 하는 것을 가장 큰 기회로 보고 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저희 현재 뷰고요. 워낙 에버그란데로 이렇게 시끄럽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뷰를 좀 세세하게 1단위로 며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조금 저희 채널 원래 취지대로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에버그란데 이슈는 계속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중기 시나리오를 제가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근데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10% 조정 정도의 재료로 보고 있지, 요 에버그란데가 막 뭐 금융위기급으로 막 20-30%씩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겠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2015년 중국의 외환 위기, 그게 이제 2015년 말 2016년도에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을 뭐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되게 시기를 늦췄던 것처럼, 현재에도 만약에 에버그란데 사태가 진짜 큰 위기로 번질 것 같으면은 연준이 살짝은 그런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설 가능성이 높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연준이 어쨌든 살짝 금리 인상 시기를 미묘하게 점도표를 당겼잖아요. 그 다음 테이퍼링도 6월 말 내로 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또 반대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에버그란데에 대해서 완화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식으로 여파가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부 정부의 그런 부채 문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완화적일수록 중국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할 폭이 더 늘어나고, 연준이 좀 더 긴축적으로 갈수록 중국 정부는 그런 폭이 줄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10% 조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시진핑이 실책을 저지르면은 공산당이 컨트롤 못한 사태로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돼서 뭐 20-30% 그런 사태가 된다면은 그 20-30% 사태로 번지겠다, 그런 힌트가 요 10% 내릴 동안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중기 시나리오는 요 10% 조정은 보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왔을 때 다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조정이냐 아니면 20% 그런 베어마켓이냐, 그런 거를 그때 가서 더 세밀하게 파악해도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그런 중기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때도 지금 생각하신 두 시나리오가 지금 방향성의 분기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까지는 같이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죠. 채널선으로 다시 올라타가지고 상승을 재개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0% 조정,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에버그란데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지면서 20%, 30% 그렇게 번지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올라탄 시나리오와 조정 시나리오, 그 두 가지가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그 두 개를 판가름하는데 역량을 쏟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그 부분 집합이라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 내리는 거에
같이 가서 여기 가서 분기점이 생겨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더욱더 이제 에버그란데 사태는 약간 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때 가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본인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달리기는 저는 이제 40km를 거의 다 달렸습니다. 40km 달려서 8km만 달리면 이제 저는 9월달 목표를 달성하고요. 이제 순위는 관악 아재님 1등, 푸라이님 2등, 박옥수님 3등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태님은 꾸준히 10등을 유지하시고 계신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일주일 남았는데 138분이 지금 48km를 다 달성을 하셨고 이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이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